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요. Driving Style Representation in Convolutional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of Driver Identific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완전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CNN과 RNN 두 가지만을 가지고 드라이빙 스타일을 인코드할 수 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어떤 이 움직임을 보고 어떤 드라이버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자, 즉 얘네는 이제 이 DCNN이라는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DCNN은 이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합쳐서 각각 CNN 같은 경우에는 semantic pattern of driver behavior from trajectories를 캡처를 하고 또 이 temporal dependencies를 이제 RNN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비교 대상을 샘플링 할 건지에서도 약간 이제 그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엔진 RPM, 스피드, 액셀러레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가장 구분이 가능하다. 그게 가장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이 DRCNN으로부터 CNN은 시멘틱 패턴을 캡처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턴이나 브레이크 같이 이런 시멘틱 패턴을 캡처를 하고요. RNN 같은 경우에는 이 템포럴 도메인의 차이, 즉 시간축에 대해서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RNN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뭐를 위해서 이제 샘플링하는 메서드에는 바이어스 리무벌과 바이어스 리무벌을 하는 샘플링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서로 다른 트래젝토리를 잘 솔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라이빙 비헤이비어 인포메이션을 스페이셜 인포메이션 대신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데이터셋이 되게 특이해서 제가 이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요놈 같은 경우는 캔버스라고 해서 컨트롤 에리아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뽑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가 그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보면은 또 이제 또 그렇게 막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모은 거랑. 이제 뭐 GPS, 액셀러로미터, 매그네토로미터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그걸로부터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셜 시밀러리티를 이제 리밋하기 위해서 트래젝토리 간의 예를 들어 비슷한 트래젝토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트래젝토리가 샘플링이 됐어요. 그러면은 되게 하나를 이거 두 개는 구분하기 되게 쉬울 텐데 서로 완전 이 스페이셜 시뮬레이티가 다른 곳에서 이 트래젝토리가 샘플링이 됐으면 더 구분하기 힘들겠죠.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하드한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는 CNN에서, RNN에서는 뭐 temporal dependencies를 캡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fully connected layer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마지막에 어느 드라이버인지 구분할 거니까 뭐 당연히 소프트맥스가 들어가겠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 그러니까 첫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스타일을 이제 캡처가 가능하다.
1번이고요. 이 바이어스 리무버를 사용해서 스페이셜 메모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게 아니다. 스페이셜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그 비슷한 환경에서는 그냥 구분이 쉽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discriminative power of driving styles를 이제 잘 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위에서 본 것 같이 RPM, 스피드, 액셀러레이션 세 가지를 사용하면 가장 구분이 잘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트래젝토리 T를 이용해서 그 어떤 그러니까 identity of driver for the trajectory T를 predict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objective는 이 prediction error를 minimize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이 골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읽다가 골이 좀 헷갈렸는데 이 골을 이용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 골을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related works는 뛰어넘을게요. 뛰어넘고 일단 피처 인코딩부터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처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생긴 트래젝토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런 트래젝토리가 존재를 하는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일단은 fixed length segments, 즉 요렇게 생긴 트래젝토리 T가 존재를 할 때 A에서 B까지 가는 걸 트래젝토리라고 할게요. 그 트래젝토리의 각 서브 트래젝토리를 각각 P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 윈도우 사이즈 L1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잘라낼 거예요. 이 예시에서는 일반적인 여기에서는 256이죠. 자, 예를 들어 즉 윈도우 사이즈 of L1과 shift of L1 나누기 2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세그먼트는 1에서 256까지 되고 두 번째 세그먼트는 259에서 그 384까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될 거죠. 이 베이직 피처 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피드, 액셀러레이션, GPS 스피드, GPS 엑셀, 앵귤러 스피드, RPM, 헤딩, 액셀러레이션, A, XYZ 이런 식으로 이 베이직 피처스라고 이제 정의를 한 놈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베이직 피처 맵이 하나가 나왔고 셋아웃 세그먼트로 나눠준 다음에 그 이 1-B를 보시면은 1-B를 보시면요. 그 여기에서 피처의 개수 F랑 그리고 랭스 L을 가진 것 하나가 이 베이직 피처맵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젝토리 전체에서 요만큼 고른 것의 첫 번째 이 S1에 대한 그 피처맵이 이렇게 되고 그 피처맵을 한 번 더 어그리게이트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여기에 있는 이 L2라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해서 이 L2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개짜리를 하나로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에서 4까지의 미인과 그 평균, 미니멈, 맥시멈 25%, 미디안 7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런 식으로 총 70개의 피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각각의 이게 7개고 각 피처가 10개니까 70개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이 피처의 개수 측면에선 늘었지만 이 타임 템포럴 도메인 측면에서는 되게 준 편이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준 거죠. 원래 256이었는데 128로 준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줄여서 이제 이거를 애그리게이트된 피처 맵을 이 CNN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인풋 레이어 사이즈가 나왔으니까 이거를로 이제 CNN에다가 집어 넣을 수가 있겠죠. CNN에다가 집어 넣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인풋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피처 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피처들을 그 2D 차원으로 늘려가지고 이거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일단 들고 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시멘틱 드라이빙 패턴을 이제 뽑아야 되는 이 CNN 같은 경우 뭐 여기에는 그냥 완전 그거고요. 그 implementation detail 그냥 일단 열심히 써져 있는 거니까 한번 나중에 구현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recurrent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sequential properties of input over time을 이제 레버리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nput for recurrent component가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implementation 디테일이니까요. implementation 디테일은 이제 네,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두 개의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였는데 이제 그냥 첫 번째는 그냥 완전 그냥 인코딩하는 히든 레이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 아이디에 대한 probability value 즉 softmax가 나와서 이제 파이널 프레딕션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 네, 이게 이 네트워크의 전부예요. 네, 되게 간단해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컨볼루셔널 레이어 하나에다가 뒤에다가 CNN 플래튼드 된 놈을 가지고 여기 어그리게이트 되는 피처 맵을 같이 스태킹을 해서 요 놈을 가지고 GRU를 가지고 GRU 아웃풋들을 이제 모아서 이 소프트맥스에다가 넘기면은 predicted driver ID가 나온다 라고 해서 되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를 얘네가 진짜 딱 한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원래는 RNN을 사용하려다가 이거 뭔가 그 트랜스포머가 더 나을 것 같아서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RNN을 한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캔버스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요. 뭐 센서 같은 경우랑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요한 건 좀 이따 얘기해요. 일단 드라이버의 개수가 이제 사람 수가 총 4,400명 정도 되고 트래젝토리 수가 이만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데이터 필터링과 샘플링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 인풋 트래젝토리를 스페이셜 시뮬러티에 따라서 필터링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셜 시뮬러티가 비슷한데 트래젝토리 두 개를 줘버리면 스페이셜 시뮬러티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문제가 풀기가 쉬워진다 라고 하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이거를 고려를 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이 트래젝토리의 시뮬러리티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스페이셜 시뮬러티 스코링을 사용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threshold를 100m로 해서 만약에 한 개 트레젝토리에서의 데이터 포인트는 다른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최대 한 개의 포인트, 다른 트레젝토리 포인트와 겹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제가 설명한 파트고 잠시만요 어디 갔지? 아, 네, 그냥 여기서 이 similarity, spatial similarity scoring을 사용을 해서 이 각각의 디스턴스가 해버스팅 디스턴스 기준, 이 디스턴스가 t보다 작거나 매치드 셋에 이제 없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매치드 셋에다가 트레젝토리를 이제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집어 넣어준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최대한 안 겹치게 시뮬러리티 스코어링을 해서 이 두 개의 그 트레젝토리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즉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어 그냥 웬만하면은 그 어떤 식으로의 그 거리 그 트레젝토리 사이에 스페이셜 시뮬러티에 대한 거리 개념을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딱 그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hreshold based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similarity threshold를 사용해서 위에서 나온 그 매트릭으로 이 similarity threshold를 사용해서 참고로 0.2에서 0.3 정도로 되네요. 이 스코어 미만인 놈들만 가지고 이제 이 similarity threshold가 작으면은 이제 시밀러 그 놈들만 이제 페어로 셀렉트를 하겠다라는 게 이 threshold based 샘플링이고요. 이 stratified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different buckets of trajectories를 이제 한 다음에 그 각 버켓에서 uniformly 샘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n을 50으로 잡았을 때 이제 이 m 그 드라이버를 한 50, 100, 150, 200 정도를 잡고 threshold를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 2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파이드에 대해서 드라이버가 50에 대한 놈과 100에 대한 놈과 200에 대한 150에 대한 놈과 200에 대한 놈 이런 식으로 이제 샘플링이 되겠죠.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일단 이 각각의 이 threshold 밸류가 이제 m개가 있으면은 이제 드라이버마다 이제 threshold의 개수가 그 threshold 하나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드라이버에 대해서 시뮬레이티 스코어를 이제 계산한 다음 그러고 이 각 그 뽑은 그 트레젝토리 t에 대해서 이제 페어와이즈 시뮬레이티 밸류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m개의 서브셋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거에 i번째 서브셋이 이 인터벌 요 두 개의 threshold의 사이에 이제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m이 여기에선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은 0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0에서 0.2 사이에 있는 그런 놈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서브셋들 중에 이제 n분의 m 트레젝토리가 가장 최소한 있는 이런 서브셋들을 골라서 샘플링을 하겠다. 솔직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되게 어려운 샘플링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샘플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랜덤 샘플링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랜덤 샘플링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이제 샘플링한 이런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accuracy를 그 메소드로 사용했고요. 그 매트릭 그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한 매트릭을 사용했고 그 accuracy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ARM 모델, 뭐 VRAE 모델 또는 GBDT 모델 이런 식의 모델들을 그 기반 그 베이스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래젝토리 레벨 프레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젝토리 그러니까 이 probability 벡터를 각 세그먼트마다 이제 obtain 한 다음에 각 probability 벡터를 이제 그 모델에다가 그 마지막에 softmax 레이어에다 집어 넣으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trajectory level prediction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딱 진짜 이거예요. softmax probability 벡터 t를 softmax에다 집어 넣으면 trajectory level prediction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피처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피처가 뭐뭐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결론은 이제 이 스피드 액셀러레이션 RPM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피처 같은 경우에는 RPM이었다. RPM이 들어가면 되게 생각보다 이 드라이빙 비헤이어의 에센셜한 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S related 피처 같은 경우에는 best representation으로 이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팅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랜덤 샘플링 한 건 어떻게 보면 치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고 이 트레시홀드 샘플링 같은 경우에 치팅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데 그거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치팅을 했을 때가 잘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프로 프레딕션 이 스페셜 인포메이션에 대한 임팩트를 확인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헤드 같은 경우는 헤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랜덤을 하면 확실히 성능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일반적인 거 사용한 것보다 랜덤을 사용한 게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건 이거 치팅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 헤드만 봤을 때 원래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치팅이 아니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처를 가장 사용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요 세 가지 피처가 가장 representation을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RPM이 되게 스피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오버룩된 될 수 있는 피처일 수 있는데 스피드 엑셀은 같은 경우에 되게 확실하게 하는데 RPM 같은 경우에 되게 오버룩 될 수 있는 피처일 수도 있는데 이 RPM이 되게 큰 피처를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중요한 피처로 작동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셜 시뮬러리티에 대한 임팩트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여기 서로 다른 이제 모델들과 서로 다른 이 랜덤과 트레시홀드 베이스드 방법으로 샘플링된 놈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과를 제안을 하고 있네요. 이런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당연히 제안하는 게 가장 좋겠죠.
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드라이버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에서 이제 이 시뮬러리티 스레시홀드를 올리는 것 자체가 힌트를 더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웬만하면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한한 방법이 가장 잘 나왔고 랜덤적으로 주면은 힌트를 다 준 거기 때문에 되게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레시디얼 커넥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제외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시디얼 커넥션의 결론을 잘 보여준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임팩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것에 대해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 DRCNN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의 개수를 늘리면은 애큐러시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non-VIP 메서드인 GBD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 이제 더 넘버 오브 드라이버를 늘리면은 더 계산량이 많아져서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 5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그 당연히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지니까 성능이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래젝토리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트레인에서 apply the model on random test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결론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그 아무런 그 데이터셋이 아닌 랜덤 셋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봤을 때 확실하게 DRCNN이 성능의 테스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빙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인데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이런 식으로 이 TSNE를 그려서 봤더니 10개의 그 서로 다른 놈들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 DRCNN이 훨씬 더 잘 그 ARNet보다 잘 구분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D1, D3, D5, D9, 10, 12, 13, 14 보시면은 D1 같은 경우에는 되게 퍼져 있는데 여기 되게 잘 뭉쳐 있고 D3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잘 하나 정도 한두 개 빼고 뭉쳐 있는데 여기는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잘 클러스터링이 된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스 핑거프린트를 사용을 하면은 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잘 클러스터링이 된 거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첫 번째 이 제대로 잘 이제 구분이 되는가 이제 드라이버가 잘 구분이 되는가 또 그리고 잘 데이터를 파티셔닝 하는가를 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잘 그 어떻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얼마나 잘 구분하는지는 아닌데 여기 있네요. 여기 설명이 여기 있었네. 네. 그러니까 이 태스크의 목적은요. 결국에는 서로 다른 드라이버가 같은 비에이크를 사용을 할 때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잘 되느냐. 왜냐하면은 이 얼마나 얘네가 다른 차들로 움직이면 그 차들의 베리에이션도 존재를 할 텐데 그 같은 차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잘 구분이 되느냐에 대해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apturing essential drive style information을 트래젝토리 데이터에서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같은 차를 사용을 할 때 얼마나 몇 명이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구분이 잘 가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드라이버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중요한지 어느 곳에 쓸 수 있는지 그 활용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결론이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DRCNN 파트를 사용을 했다. DRCNN 같은 경우에는 CNN에서 일반적인 피처를 사용한 CNN을 사용할 거라 생각을 안 하지만 템포럴 도메인까지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CNN을 사용을 하고 거기서 뽑힌 피처들과 컨캐티네이트한 놈들을 사용해서 RNN을 처리를 하면은 잘 드라이빙 레프레젠테이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결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쉬운 문제를 푸는 걸 수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되게 치팅을 안 하게, 메모라이제이션을 안 하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질문 없으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